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리고 이제 문재인으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다들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전라북도가 최악이었죠, 사실. 전라북도 사람들, 특히 이제 전라북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친문 세력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부정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전라북도가 가장 대접을 못 받았어요. 대접을 못 받은 이유가, 자, 전라북도 군산에 가면 GM 코리아하고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얘들이 현대중공업은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가 적다고 생산을 중단했고요. 그 다음에 GM대우는 아예 시장에서 군산 공장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GM이 군산 공장이 연 한 20만 대, 많이 할 때는 20만 대, 보통 15만 대 이상 자동차 생산을 했거든요. 이 자동차는 피터 드러커가 산업의 꽃이라고 그랬어요. 자동차 산업은 어느 국가든지 자동차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커요.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산업 유발 효과가 커요. 자동차에 한번 보세요. 철강, 플라스틱, 시트하면 섬유, 가죽, 그 다음에 전기, 전자 부품, 그 다음에 화학 제품, 타이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고용 유발 효과와 산업 유발 효과가 아주 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는 공장도 눈 뜨고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이 개별 기업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정치권에서 관여를 하냐. 일견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그 당시 총리가 이낙연이에요. 이낙연 총리 때 이제 우리 군산이 이제 없어지고 군산이 자동차 공장이 GM 코리아가 문을 닫고 가는데 GM 코리아 공장이 부평하고 군산하고 창원에 3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 3개 공장 중에 군산 공장이 가장 최신해진 공장이에요. GM 코리아에서. 근데 이 가장 최신해진 공장, 더군다나 이 소형 자동차 월드카를 만든다고 연산 한 25만 대에서 30만 대까지 증설한다고 다 계획 세워놓고 협력업체한테 다 금형 개발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갑자기 본사 차원에서 철수한다고서 자동차 공장이 군산만 없어졌거든요. 지금도 창원하고 부평은 돌아가잖아요. 정치권이 무능해서 뺏긴 거예요, 제가 볼 때. 왜? 정치권이 GM 코리아 미국 본사 쫓아가고 GM 코리아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죠. 안 나가는 조건으로 붙잡아 놓을 무슨 메리트를 줬어야죠. 근데 지금 GM 코리아 나간 후로 군산 인구가 한 2만 명 줄었고요. 회복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고용 유발 효과가 커서 GM 코리아의 그 20만 대 가까이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어디서 지금 구해올 수가 없어요. 지금 GM 코리아를 인수한 게 명신이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납품하는 부품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차 공장 만든다고 해서 그 20만 평이 넘는 공장을 인수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냥 문 닫아놓고 있어요. 문 닫아놓고 그 친구들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하고 합작으로 여기에서 조립만 해서 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라고 나중에 사기꾼으로 판명됐죠. 거기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 구속됐으니까 주가 조작으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도 처음 시작부터 에디슨 모터스 명신이 한다고 그럴 때 저희 같은 일반인도 다 그냥 그 코드숨을 쳤어요. 저 말이나 되는 짓거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금 갖다가 에디슨 모터스하고 명신이 전기차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우리 세금 갖다가 아마 퍼붓은 돈이 수천억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수천억 퍼붓고 지금 에디슨 모터스는 망했죠. 망해서 저 KGM 모빌리티가 인수해서 중국에서 차체 부품 갖다가 버스 조립 좀 몇 대씩 하고 있고요. 명신은 유명무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10만 대 이상 생산하는 공장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군산이 그 후로 침체기 벗어나도 못하고 저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GM 대우가 쓰는 공장 땅도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이런 걸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 군산의 자동차 공장은 문을 닫았는데 이때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광주 캐스퍼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20년 동안 한국에 공장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기술과 모든 자동차의 어떤 설계나 운영이나 이런 걸 다 책임지기로 하고,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참여한다 해서 광주시에서 지분 21%를 갖고 현대자동차가 20% 갖고 뭐 이 정도 가졌을 거예요. 둘이 지분이. 그러니까 세금이 투입된 거죠. 세금을 투입해서 군산에 그냥 있는 공장에다 할 수 있는 걸 군산에는 있는 것도 문 닫고, 광주에 GGM이라고 지금 가면 캐스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 GGM이 뭐 광주 글로벌 모터스예요. 실제로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그 캐스퍼 모델 가지고 현대차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GGM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캐스퍼가 연산 한 5만 대 이상 만들 거예요. 뭐 최근 뭐 7만 대 만든다는 말도 있고, 뭐 공장 생긴 이래 지금 벌써 20만 대 돌파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면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에 승승장구한 거고, 그때 총리가 이낙연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낙연이는 광주 사람한테 좀 억울할 거예요. 국회의원도 나와서 떨어졌잖아. 자기가 광주를 위해서 GGM 만드는데도 엄청 앞장섰고, 광주 전남에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뭐 좋은 어떤 예산 배정이나 이런 데도 앞장서서 해줬고, 이런데 광주 사람 국회의원도 떨어지잖아요. 아니다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 지역 정치인과 우리가 표를 찍는 행태나,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받았던 우리 전주의 전라북도에 이거 푸대접 받은 거죠. 있는 것도 다 뺏겼으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제가 볼 때 그래요. 조금 전라북도에 미안했겠죠. 문재인도 여기서 표 얻어갖고 대통령 됐는데 부채의식 왜 없겠어요. 전라북도 현대중공업은 배 만들으라고 하면 민간 회사라고 말 안 듣죠.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왜? 현대중공업 처음 만들 때 우리 세금 군산시나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엄청 받았어요. 지금도 받아요. 지금도 엄청 받아요. 지금도 매년 수백억씩 받아요. 선박도 안 만들면서 선박에 부품 만들어가지고 배로 저 울산으로 블럭을 옮기거든요. 그 옮기는 운반비 다 지금 우리가 대주고 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은 돈대로 다 뺏기면서 얻어올 걸 못 얻어오는 거. 이건 저는 전라북도 정치권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고 이제 싸워야 돼요. 싸우는데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참고만 있으면 누가 해주겠어요. 우리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사실 명분을 갖고 어떤 목표를 정하면 파이터가 돼야 돼요. 파이터가. 정말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전라북도가 성장의 동력을 삼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 그냥 해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냥 안 해주지. 왜? 모든 사업이 다 우리가 광주 전남이나 뭐 타 지역하고 다 경쟁이 되잖아요. 유치를 하려면 충청권하고도 경쟁이 되고 다 경쟁이 되는데, 그래 전라북도 너네 해라 하고 누가 주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치열한 논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는 전라북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10명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전라북도 10명 국회의원들 제각각 놀잖아요. 제각각 놀고, 나 10명이 한 번 모여서 언제 워크숍하고 전라북도 발전 토론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정도 토론회 많이 하고 그랬으면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이 전라북도 발전 전략을 가지고 대통령께 뭘 건의해야 되는가, 이런 거 토론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중계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깨어나서 이렇게 요구할 거 요구하고 할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거 뭐 제가 두서없이 제가 살았던 대통령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언제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이재명 시대 우리 전라북도에서 뭐 꼭 해야 될 거, 요구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